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걸그룹 뉴진스와 관련된 이야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이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는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을 해서 제기한 이의 신청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의 신청 신문의 배경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이런 법정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본격화됐는데요. 뉴진스는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선언했고요. 하지만 어도어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 이 법원에서는 어도어가 요청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어도어의 승인 없이는 활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뉴진스가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고 그 결과 이번 주죠. 지난 9일에 신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번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약 15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양측 대리인만 출석을 했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만간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15분 만에 끝이 났고 또 비공개로 진행됐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문이 분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뉴진스의 요청 때문이었는데요. 법원 측에서는 반드시 신문을 공개 재판으로 할 의무는 없고 재판부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가처분 신문이 공개로 진행됐고 당시 뉴진스 멤버들이 다 법정에 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그런 것과는 좀 대조적인 이번 주 신문 상황이었고요. 법조계에서는 뉴진스 측이 일단은 가처분이 인용된 상황에서 이미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또 민감한 논의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비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신문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공방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양측 입장이 외부로 드러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다만 신문이 15분 만에 끝난 것 이런 걸 보면 일단은 새로운 증거를 이번 신문에 제출했다기보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비공개 결정은 분쟁의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뉴진스 측의 어떤 좀 방어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15분 안에 끝났다라는 것은 사실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이의 신청 결과를 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뉴진스는 어떠한 행보를 이어갈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재판부가 일단 뉴진스의 이런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가처분 인용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번 신문에서도 특별한 것이 새로운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 기존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의 신청이 이제 그렇다면 기각된다면 뉴진스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걸 항고를 할 수 있겠죠. 그대로 기각됐을 때 항고를 할 수가 있고 현재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일단은 현재 그 가처분이 인용된 그 상황이 본안 소송에서도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진스는 지난달 홍콩 공연 이후에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요. 또 NJG라는 새 팀명을 발표했다가 그 관련 흔적도 좀 지웠다고 합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당분간 독자 활동은 불가능하고 기존 원소속사인 어도어로 복귀하거나 혹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이제 선택의 기로 고민에 놓일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데 위약금은 지금 현재 최대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활동 공백으로 인한 손해도 커질 수 있고요. 업계에서는 양측이 합의를 통해서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약금이 6천억 원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금액만 보면은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네.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실제로 뉴진스는 어도어로 돌아갈 뭐 의향이 거의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뭐 앞서서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번 소송은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도 다시 어도어에 자녀를 보낼 수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었죠. 반면에 뉴진스 팬 일부는 현재 하이브 사옥 앞에서 복귀를 촉구하는 뭐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갈등이 상당하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법원이 현재로서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어도어로의 복귀가 유리한 선택일 수 있지만 이미 그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신뢰 관계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적 장벽이 크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복귀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제 활동 공백, 또 이미지 손상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경우에는 현실적인 타협을 고려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뭐 합의가 최선이라고 보지만 역시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결국 시간과 법적 판단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결국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 차액 가맹금 소송이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최근에 피자와 BBQ와 같은 이 대형 브랜드들이 가맹점주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송이 왜 이렇게 핫한지 먼저 배경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차액 가맹금 소송은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뭐 원자재나 부자재를 이제 가맹점, 점주들한테 공급하는 과정에서 좀 지나치게 높은 마진을 붙여서 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좀 부당이득을 취했다라면서 이제 점주들이 그것을 돌려달라, 초과 마진을 돌려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가맹비와 또 수수료를 내면서도 원자재 가격에도 또 숨겨진 추가 마진이 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되면서 뒤늦게 혹은 이제 의심하게 되면서 이제 불거진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 피자헛의 경우 가맹점주 93분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출을 분석해서 우리 본사가 약 210억 원가량의 차액 가맹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서울 고법에서는 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이 가맹점주들에게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그런 판결을 내렸고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본사가 점주들과 협의 없이 마진을 부과한 행위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현재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결국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슷한 소송이 뭐 BBQ, BHC, 베스킨라빈스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들로 확산되면서 업계의 뜨거운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집단 소송 형태로 뭉쳐서 본사에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자헛 본사가 이 판결로 기업 회생까지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차액 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 피자헛은 앞서 그 210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조금 감당하기 어려워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또 BBQ, BHC, 도미노 피자 같은 주요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이 10여 건 준비 중이라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본사마다 뭐 수백억 원대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협상에 나서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혹은 원자재 공급 방식을 좀 재검토하는 부당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재검토하는 그런 대응에 나서기도 했고요. 반면에 가맹점주들은 좀 이제 혼자 싸우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가맹점주들끼리 뭉쳐서 집단 소송을 통해서 협상력을 높이고 있어서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쟁이 브랜드 이미지, 또 가맹점 신뢰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장기적으로는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 자체를 좀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업계 전체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법조계에서도 큰 주목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법조계 로펌들이 좀 움직임이 좀 발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피자헛 소송을 대리한 한 로펌은 이미 다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로부터도 좀 문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소송 경험이 일단 지금 있다 보니까 그리고 2심까지 승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가맹점주들도 이쪽에다가 조금 사건을 맡기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좀 진행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본사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담이 막 수백억 원대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대형 로펌들에게 좀 이 사건을 맡기면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펌 입장에서는 수임료보다 오히려 성공 보수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 사건들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소송이 장기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조금 부담이 커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쨌든 이런 분쟁 사례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의 계약 관행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